안녕하세요. 경영 컨설팅하는 이경입니다. 저는 지금 건축 설계를 하는 회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었나요? 저희 예전에 제 전공이 조경화학을 전공을 했다고. 네, 제가 원래 있었던 판이 건축 쪽, 도시계획 쪽, 조경 쪽, 네, 개발 쪽 일을 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죠. 네. 오늘 가는 회사의 이슈는 뭐냐면, 예전에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그 개인 사업자가 이제 매출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게 성실신고 제도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데, 올해부터 2018년부터 매출이 7억 5천이 넘어간다. 매출 7억 5천이라고 해도 그렇게 소득이 큰 거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7억 5천이 물론 이제 업종마다 틀립니다. 7억 5천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성실신고 과세대상자로 선정이 돼요. 성실신고 과세대상자가 뭐냐? 성실히 신고를 잘했다라고 표창을 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성실히 신고를 잘했다고 하면은 납세자상을 주는 거고요. 당신이 성실히 신고를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게 성실신고 과세대상자 과세대상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기장이라는 걸 하세요. 기장이라는 건 내가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영수증을 정리하는 거죠. 그 기장을 해서 영수증 정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세금도 내고, 그렇죠? 세금도 내고, 우리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측정도 하고, 세무조사에 그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근거 자료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거는 기장 업무를 하는데, 이게 기존의 개인 사업자분들은 기장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물기장이라고 이제 제 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물기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실신고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당신의 세무사가 기장한 거를 가지고 다른 세무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감사를 하겠어. 근데 감사를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통과를 시키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무사 자격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성실신고 과세대상자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라이센스거든요, 그분들은. 예. 만약에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나의 모든 그 레코드가 다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매출 7억 5천 정도 하는 개인 기업은 우리한테 그렇게 대단히 좋은 고객도 아니거든요. 기장료 받아봐야 10만원 정도 받는 회사들인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내 라이센스를 걸고 그 리스크를 감수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인 전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법인을 신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매출을 좀 줄이시든지. 근데 이 세금 무서워서 매출 줄이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매출을 분산을 하든지 회사를 하나 더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 세금 때문에 매출을 개인 회사랑 법인 회사랑 둘로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에서도 매출을 끊고 있고, 그 소득을 올리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여전히 소득을 올리고 있고, 기존에 10억을 했다고 하면 그 10억의 그 매출이 법인에서 8억, 개인한테 2억, 이 정도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게 회사 두 개를 같이 운영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 이게 해보면 되게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뭐 쉽게 그렇게 그냥 대충 아사모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첫 번째로는 그러면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걸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를, 물론 뭐 개인 사업자는 나예요. 주인이지만, 이 개인 사업자를 우리 법인한테 넘기자, 팔자. 팔면서, 그냥 팔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지금 이거 개인 사업자 하면서 열심히 이 영업도 하고 매출도 늘리고 한 진짜 내 권리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영업을 해놨던 그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하면 감정을 받아서 이거를 금액으로 산출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넘겨보자 하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러 갈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제 기존에는 10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10명이 넘어가고, 또 개인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이 올 7월 1일부로 이제 법인으로 쭉 넘어오면서 법인의 인원이 이제 10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노무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무법에서는 근로자가 5인 이하일 때, 5인 미만일 때, 5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30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제도나 이 허들들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니까 지금은 노무 정비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근데 이거 사장님께서 지금 다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진짜 도시계획 하시면서 열심히 설계하시는 이 사장님께서 배우지도 않은 이 노무나 이 재무 쪽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오늘은 이 중소기업 통합 첫 번째, 두 번째 노무 점검, 노무 정비.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의 제도를 정비를 해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참 말이 길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마다 제가 노무, 세무, 회계, 상법, 뭐 제도 정비, 정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자료는 올릴 거예요. 이때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뭘까요? 법인. 저 이규왕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이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실물로 전제하는 자연인인 거죠. 실물 사람이에요. 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법인은 뭘까요? 법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엄연히 나와 다른 존재인 거죠. 자연인인 나와 법으로 만든 사람인 이 법인이랑은 엄연히 다른 존재예요. 이 사람도 하나의 사람인 거고, 나도 사람인 거고. 다만 이 법인이라는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수가 있는데, 그 조종수가 나라는 것 뿐인 거고,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거라서 일종의 이 친구는 아바타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자연인인 나도 이사 가려면 뭐 하고, 뭐 전세 계약을 하려면 뭘 하고, 집을 매매하려면 뭘 해야 되고,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면은 또 증여생고를 해야 되고, 제가 상속을 받으려면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나 하나도 지금 커버하기가 어려운데 법으로 만든 다른 사람까지 내가 조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가능해요. 제가 불법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다 가능한데, 이 법으로 만든 사람은 실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도 없이 맘대로 이렇게 막 움직였다? 그러면은 세무관청에서 부인당할 수 있죠.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 만든 사람이, 법인은 꼭 반드시 제도 정비를 받아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법인을 만들 때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법인 설립 시에. 정관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합니다라고 하는 법인의 이제 헌법과 마찬가지인데, 매뉴얼과 마찬가지인데, 이 대부분의 정관은 설립정관이라고 해서 그냥 법인을 만들기 위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소리밖에 만들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증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요. 출생신고를 한 건 이 아이는 진짜 그냥 하나의 아이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면 18세가 이상이 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정식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그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취직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 출생신고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이 정관을, 내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베네 쪼고리 입고 내가 그 중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이 됐다고 하면 법인은 제도 정비를 받아야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그 자본거래나 아니면은 뭐 내가 주주총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합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일하면서 대표님들 많이 만나 뵙고 회사를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총회, 우리 법인이라고 하면 다 주주총회 하실 것 같죠? 대한민국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대표님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필요성도 못 느끼시고, 예. 그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제도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 복잡한 제도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제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 나라 안에 법을 따르고 이 나라가 바뀌어주길 언제까지 바라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바뀌고 하나씩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조경설계, 건축설계를 하는 회사를 찾아가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제가 오늘 컨설팅 하고,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로 가는 내용은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가 회사 두 개를 분리해서 가는 게 더 유리할지,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게 여러 가지 세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매출적인 측면이나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노무에 대해서 정비를 해드리고,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해드리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시죠.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네, 우리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에너지를 뿜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뿜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